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주 매매하기 되게 힘드네요. 한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매매하기 되게 힘든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지는 거야 뭐 떨어지는 건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떨어지면서도 그 안에 이제 이 파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파동들이 없어서 매매 구간 찾기가 되게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한 주 잘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볼게요. 일단 미국 시장 먼저 보면 다우, 나스닥, S&P 모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6%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고요. 히트맵 보면 기술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다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고 보면 엔비디아는 5.7%, 테슬라도 5.6%, 아마존 3.6%, 메타도 4.3%나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은 아마 실적 발표하고 좀 시간에서 오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술주가 다 안 좋았고 금융주도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에너지 쪽 섹터랑 헬스케어 일부 종목들 빼고는 뭐 다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 가지고 일단 한국장 보겠습니다. 오늘 HTS로 볼게요. 일단 코스피는 0.4% 하락, 코스닥은 0.9% 넘게 하락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1,800억 팔고 외국인이란 기관이 그래도 500억, 300억씩 매수를 해줬어요. 거래대금은 11조 원 정도 좀 넘게 나왔고 코스닥이 문제였는데요.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그 물량을 또 팔아먹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 좋은 점은 코스닥 거래대금이 여전히 7조 살짝 넘는데 여기에는 또 신규주가 한 5천억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걸 빼면 한 6조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따라서 코스닥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애당초 뭐 가치가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작으면 매매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이 코스닥 거래대금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당 투입 금액을 정하는 편입니다. 네, 작년에 하도 되어 가지고 이런 좀 기준을 새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뭐 자신만의 원칙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문제는 또 어느 정도의 그 시장 변화에 따라서 또 따라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제가 잘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상위 보면서 오늘 시장 좀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하나시스템 방산 좋았네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 역시 방산 우주 이쪽 좋았고요. 포스코홀딩스 철강 좋았습니다. MD바이스 넘어가고요. 하나오션, 약보합, 알테오젠, 올릭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 DX 좋았고요.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약보합, 삼성중공업 약보합, 그다음 포스코 스틸리온 좋았습니다. 17% 넘게 올랐고 하이스틸도 오늘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빠졌고요. LS 일렉트릭 어제 망원으로 오늘 또 빠졌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 오늘도 빠졌네요. 현대제철, 철강주 좋았고요. 유한양행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 LG화학, 2차전지 좋았네요. 시노펙스, 혈액 여과기 이쪽 많이 좋았네요. 유리기판, 필옵틱스 좀 빠졌고요.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그다음 카카오 좀 빠졌고요. 그다음 동양철과는 좀 오늘 조정이었네요.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오늘 좋았고요. 네이버 좀 많이 빠졌고 M83 이거 VFX 그 영화 특수 효과 만드는 회사죠. 어제 상한가 쳤던 회사인데 오늘 좀 조정 보였습니다. 글로벌 로봇 그다음에 LIG 넥스원 약보합, 삼성 SDI, 2차전지 좀 올랐네요. 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콜라티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22% 올랐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에 보면 어떤 오늘장의 흐름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바이오 안 좋았고 철강 좋았고 그다음에 하나그룹주 좋았네요. 근데 이런 흐름을 가지는 거예요. 흐름을 가지고 요 관심 종목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뭐 관심 종목 넣어놓고 보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요. 오늘 당장 뭐 매매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거래대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제가 이번에 쫙 훑으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느 정도 술술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래야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어떤 업종들이 올라가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차트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르고 떨어졌는지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 뉴스가 뭐 아주 치명적으로 앞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뭐 회사에 뭐 존폐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아니면 이게 본질적으로 좀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제끼는 거고 뭐 좋은 뉴스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거래대금 상위 없었는데 좋은 뉴스로 올랐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뭐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보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 종목 중에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는 종목의 뉴스들을 제가 네이버에서 크롤링을 해와 가지고 이걸 좀 AI를 통해서 좀 분석해서 요 화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뉴스들을 뽑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이제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M디바이스는 신규주입니다. 신규주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 청약 경쟁률이 1600%가 넘으면서 한 60%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됐냐면 M디바이스 M디바이스 오늘 엄청난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신규주 진짜 무섭습니다. 게다가 거래대금까지 다 뺏어가서 시장을 아주 혼탁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제발 좀 신규주 400% 제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오늘 올랐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삼성전자랑 브로드컴 있죠. 빅테크인 브로드컴이 그 광 반도체 개발에 뭐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그런 소식 가지고 있으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좀 올랐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다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22%나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노펙스가 많이 올랐는데 시노펙스가 5개 병원 상대로 해서 혈액 여과기 테스트를 했나 봐요. 뭐 그걸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뉴스로 20% 올랐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LNG 가스전 뭐 개발하는 이슈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는 중국이 그 철강 생산을 좀 줄인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NG 개발 호재에 더해서 같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7%나 올랐고요. 파이브프로는 퀄리타스 반도체랑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 반도체 개발 관련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양자컴에도 좀 이슈가 관련이 묶여 있긴 하죠. 에어레인은 LNG 수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가스랑 CO2 포집을 성공을 했대요. 그리고 실적도 작년에 좋았네요. 오늘 15% 올랐고 거래대금은 62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정치적으로 좀 큰 뉴스가 있었네요. 지금 구속돼 있는 대통령이 뭐 구속 취소를 요청했는데 그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정치 테마주 쪽 관련주인 NA능률이 오르고 다른 그 대선 주자들 관련주는 오늘 좀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철광주, 하이스틸 마찬가지로 어제에 의해서 올랐고요. 하나시스템은 방산 쪽인데 방산이 다 오른 건 아니고 하나그룹주 쪽에 좀 많이 올랐어요. 하나그룹주가 오늘 좋았고 방산 쪽의 뉴스는 오늘 오전에 트럼프가 그 나토 관련해서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뭐 지켜주지 않겠다 이런 또 엄포를 놓으면서 트럼프 참 정말 피곤합니다. 아무튼 트럼프로 인해서 오늘 하나시스템은 많이 올랐네요. 현대제철은 아까 철강 관련 이슈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바이오 업종 많이 빠졌습니다. 올릭스 여기 봐도 올릭스, 리가캠, 알테오젠 이렇게 있는데 하락을 촉발시킨 요인은 아무튼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유한양행이 베링거인겔하임이라고 하는 회사랑 그 기술 수출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반환했나 봐요. 올릭스도 기술 수출로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일라일릴리라는 다른 큰 제약사에다 이제 기술 수출한 건이긴 하지만 이게 영향을 주면서 올릭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10.48% 빠졌고요. 그러면서 리가캠도 같이 빠지고 알테오젠도 많이 같이 빠졌는데 알테오젠 먼저 보면 알테오젠은 머크랑 할로자임 특허 분쟁이 있으면서 이게 좀 같이 좀 묶이면서 같이 좀 두 개의 약재가 겹치면서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첫 뉴스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알테오젠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 대진 첨단 소재 신규주 꼴배기 싫은 신규주 오늘 많이 빠졌고요. 메리츠 금융주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가 배당주이기도 한데 뉴스가 좀 있었죠.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좀 돈이 묶여있는 메리츠 금융이 오늘 폭락했습니다. 1조대 대출이 지금 잡혀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오늘 메리츠 금융주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제가 볼만한 종목이 상한가를 치지 않아서 오늘 뭐 딱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힘든 장이었고 저도 3월은 지금 손실을 좀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부터 좀 좋은 장 펼쳐져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